오늘 항상 여기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이제 라인 미팅을 시작할 건데 에코죠. 오늘 라인 미팅 진행 초보 네트워커 레슨 강좌를 맡게 된 박민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말 그대로 초보 네트워크 강좌예요. 그러니까 초보분들, 네트워커분들이 초반에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막연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오늘 주제가 뭐냐면 why,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단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왜 수많은 일 중에서 왜 하필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냐, 왜 하필? 저한테도 많이 질문을 던져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가까운 지인일수록 그렇죠. 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제 입장을 좀 빗대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첫 번째로 M4 시대다. 요즘 시대를 M4 시대라고 하죠. 예전에는 2포, 3포, 4포 이런 시대라면 이제는 점점 갈수록 M4, 무한적으로 포기하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을 포기하냐 이거죠. 또 사람들이 많이 포기하는 게 요거죠. 꿈을 포기하시는 분들, 심지어 출산을 포기하시는 분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또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직장까지도 포기하는 사람, 또 인간관계마저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면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왜 이렇게 포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왜? Why? 왜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하느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대학 등록금이에요. 우리가 대학교를 약간 의무잖아요. 의무가 아니지만,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의무처럼 생각을 하죠. 등록금.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대학을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된 사회잖아요. 근데 대학 등록금이 지금 현재 연간 평균이 671만 원이래요. 한 해 평균입니다. 2018년도 거예요. 작년이죠. 2018년도에 한 해 평균 671만 원이 매년 학비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자, 근데 이거를 4년제라고 한번 기준을 잡았을 때, 그죠? 곱하기 4를 하면 2,684만 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그럼 약 얼마가 돼요? 3천만 원 정도가 대학에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학비만 해도 이 정도인데, 타지에서 대학을 들어가신 분들은 월세도 내야 될 거고, 그죠? 식비, 교통비, 또 MT도 가죠. 많은 것들이 또 들어가죠. 교재비라든지. 거기다 또 자격증 취득하려면 학원까지도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나의 자녀들, 내 자녀가 낳았을 때 들어가는 돈은 이 정도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매년 학비가 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결혼을 포기한다. 자, 일단 결혼 총 비용이래요. 제가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그래서 평균 2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결혼을 하는데. 자, 뭐냐면 집 사야죠. 집 마련해야죠. 월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비용, 또한 혼수까지, 그것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걸 합치면 평균적으로는 2억 5천만 원 정도가 결혼하는데 필요하다. 자, 근데 결혼 비용이 약 2억 5천만 원에 학비만 해도 3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럼 대략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3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3억이라는 돈은요, 만져보지도 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만큼 큰 돈이잖아요. 1인당 들어가는 돈이 3억입니다. 1인당. 자, 그럼 이런 3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모으냐? 그쵸?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다. 빚 안 지고 살고 싶다. 빚 안 주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결혼과 대학 때문에. 지금까지 모아온 돈이 내가 3억이 되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3억을 모으고 나서 결혼을 하자니, 3억을 모으고 나서 대학을 들어갈 수도 없고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맞죠?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3억. 자, 수입을 봅시다. 결혼까지 봤으니까 이제 수입으로 가보자고요. 한국 직장인 평균 월급이래요.
한국 직장인 평균 월급 335만 원이랍니다. 근데 335만 원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데 평균은 335만 원이죠. 근데 중요한 건 51.8%는 250만 원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미만. 그러니까 25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지출을 보자고요. 수입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고정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 지출. 내가 쓰고 싶지 않아도 나갈 수밖에 없는 돈이라는 게 있어요. 250만 원 받는다고 그게 그대로 다 내 돈일까요? 그게 그대로 다 적금이 될까요? 적금하기 되게 어렵죠. 100만 원은 굉장히 어려운 돈이고 50만 원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출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교통비 드시죠?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취미생활도 해야 될 거고. 자, 경조사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아지죠. 모임, 뭐 친구 모임도 마찬가지겠죠. 뭐 개모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보험. 보험 하나쯤은 다 드시잖아요.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많죠. 그리고 핸드폰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쓰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세금도 내실 거고 집세도 나갈 거고 뭐 아까 결혼하고 하다 보면 대출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까지도 나가게 되죠. 그럼 그 3억이라는 돈을 갚거나 모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보통 150만 원 정도가 고정 지출로 나간다는 거예요. 150만 원 정도 내가 쓰고 싶지 않아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물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요.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많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수입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한계가 생기죠. 줄이는 거에도 내가 돈을 버는 거에도. 이유가 뭐냐면 물가와 인건비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 하죠. 이유가 뭐냐면, 자, 물가는요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물가. 제가 이제 30년을 살고 있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당시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쌍쌍바가 100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얼마냐? 1,000원입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800원이에요. 1,000원이었다가 8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용량이 줄어들었어요. 5mm 정도였었는데 지금 현재 65. 네, 많이 떨어졌죠. 근데 처음에는 85에 100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물가는 거의 뭐 2, 3배, 4배, 10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물가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아니, 맞죠.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인건비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릅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있어요. 최저임금을 보세요. 네. 지금 뭐 2배 이상은 올랐어요. 근데 이 물가에 비해서 인건비는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인건비가 오르는 속도와 물가가 오르는 속도입니다. 점점 갭이 어때요? 갭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버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물가가 오르니 내가 지출을 줄일 수도 없고 지출은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요즘 말이 많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인간과 로봇의 대결이다. 맞죠? AI, 인공지능의 대결이다. 즉 로봇, 컴퓨터, AI, 인공지능이 사람 일을 대체할 수가 있고 대체가 되는 일들은 앞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로봇을 이기긴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노동 면에서. 계산은 인간이 빠를까요? 로봇이 더 빠를까요? 로봇이 더 빠르죠. 네. 인간은 일하면서 지치죠. 휴식 시간도 필요하고 식비도 필요하고, 그쵸? 노조도 일으키고 하지만 로봇이 노조를 일으키나요? 로봇한테 식비를 제공하나요? 인건비가 오른다고 로봇이 인건비를 많이 받나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럼 내가 사장이라면, 누군가 사장이 있다면 인간을 일로 쓰겠냐 로봇을 일로 쓰겠냐, 똑같은 일이라면, 네, 로봇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참 문제죠. 왜냐면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는 안 오르는데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도 온대요. 네. 이러니까 답이 안 나온다. 요즘엔 취업도 굉장히 힘들고. 자, 이제 로봇의 시대가 온다. 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지출이냐? 수입이냐?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을 할까요? 수입이요. 수입에 선택을 하고 뭐 대학을 들어가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면서 지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월급에 맞춰서 생활하시지 않나요? 맞죠? 내가 버는 돈에 맞게 지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람이 어느 순간 바뀐다라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지출을 줄이는 데만 지금 급급하다는 거죠. 왜? 특별히 내가 스펙은 없고 특별히 능력도 없고 특별히 백도 없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지출을 줄이면 행복할까요? 네.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지출인데 지금 쓰는 것마저 줄이래. 솔직히 힘든 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린 뭐에 더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 앞으로 행복해지려면 수입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얼마를 줄이느냐, 내가 얼마나 아끼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버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럼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이죠. 근데 어떤 일을 할 거냐 이거지.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왜냐면 이미 우린 스펙을 쌓아왔고 더 이상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죠. 성인인 이상 이미 과거는 흘러갔잖아요. 그럼 내 스펙은 정해졌어요. 그럼 그 스펙으로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된다?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냐는 거죠. 네.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많이 하는 게 투자, 쓰리자, 아니면 돈 모아서 장사하는 거죠. 맞죠? 네. 자,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거의 뭐 유명한 책이죠. 여기서 이 경제 흐름 4분면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요 그림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권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자, 이건 뭐냐면 자, E, S, B, I로 나눠지는데, 자, E는 급여 생활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급여 생활자.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죠. 보통. 네, 통상적인 직장인들인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나와요. 즉, 정해진 월급으로만 받지 내가 일을 잘한다고 그날 매출이 올라간다고 내 월급이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거기 있는 사장은 점점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자, 고정된 수입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물가보다 낮은 급여 인상. 네, 물가가 오르는 데 비해 급여 인상이 잘 안 되죠. 자, 그리고 자신의 가치보다 직장의 기준에 따라 임금이 책정된다. 자신의 능력이 엄청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직장의 기준에서 급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대리는 얼마, 팀장은 얼마, 과장은 얼마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년 차는 얼마. 네, 똑같은 1년 차인데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좀 덜 열심히 했어. 하지만 월급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버리지. 자,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일이다. 직장에서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야근을 하는 거죠. 네, 주말에도 일하는 거죠. 그리고 명절에도 일하는 거죠. 자, 즉 시간과 돈을 맞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시간은 정해져 있죠. 하루 24시간. 그래서 24시간 이상 일을 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24시간 모두를 일할 수도 없죠. 왜냐면 사람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또한 그 밑에 자, S는 자, 전문직과 자영업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장단점을 봅시다. 직장을 돈으로 구입한 상태랍니다. 네. 내가 직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직장을 돈으로 산 거죠.
내가 사장이니까요. 맞죠? 자, 그리고 거액의 투자가 요구가 돼요. 장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될 거고 사람도 써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거액의 투자가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요구된다.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면 돈 못 벌고요. 장사 잘 되면 돈 잘 벌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노 레버리지, 즉 이것 또한 마찬가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거예요. 내 몸이 망가지면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일이다. 직원들이 열심히 할까요? 사장이 당연히 열심히 할까요? 사장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직원들은요 딱 정해진 월급이 딱 측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하질 않아요. 하지만 사장은 매출이 오르면 돈이 되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통은 이제 이쪽에서 직장을 많이 선택을 하죠. 자, 근데 웬만한 부자들은 이 오른쪽에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투자가예요. 투자가, 자,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한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 네. 자,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요? 돈이 돈을 벌게 하잖아요. 그리고 손실에 의한 경제적 타격이 없는 수준이다. 네. 투자한 만큼만. 그죠? 엄청난 마이너스가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투자한 만큼의 손실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정보와 기회를 알아보는 판단력이 필요하답니다. 네. 정보가 없이는, 판단력 없이는 괜히 잘못 투자했다가 망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거요? 많죠. 그래서 정보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판단력이 확실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 근데 웬만한 부자들은 여기 있죠. 근데 우리가 투자할 돈이 있느냐 이거예요. 크게 투자해야 크게 돈을 버는데 크게 투자할 돈조차 없죠. 네. 작게 하다 보니까 조금의 이득밖에 안 나와요. 조금의 이득을 보다가 더 크게 투자를 했더니 투자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비즈니스 오너, 즉 사업가가 있어요. 사업가. 자,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한답니다. 일단은 여기는 수입의 고정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시간의 한계와 이런 거액 투자에 대한 한계가 있고요. 네. 여기는 내가 정보가 없고, 그죠? 돈이 없고 해서 투자를 못하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일반인이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비즈니스, 즉 사업을 하는 건데, 자, 사업을 하는 데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한다. 이건 뭐냐면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회사를 차려서, 네, 그런 것들을 자동 나 없이도 굴러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똑똑해야 돼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과 LG처럼, 네, 이건희가 출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굴러가죠, 삼성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시스템을 구매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이미 검증된, 네, 검증된 시스템이 있죠. 그 시스템을 내가 사서, 네, 이용을 하는 겁니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아무래도 거액의 투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해야 될 겁니다. 만들어하는 건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만들 거면 진작에 만들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 책에 나온 말이에요. 부자 아빠 하는 아빠 책에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활용해라 라고 해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일단 직장인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것도 어려운 것 같고, 투자도 어려운 것 같아. 사업을 하기에는 내가 아이디어도 없고 돈도 없고 아이템도 없어. 근데 그나마 괜찮은 게 여기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활용하래. 네.
이 만들어진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 이거.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장점이에요. 제가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유하고 권하는 일이고요. 추천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제가 놓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필요가 없다. 왜요?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만들어진 시스템대로 우리는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거죠.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두 번째, 노 머니. 투자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투자가 없다. 뭐 거액의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내가 인테리어비, 뭐 땅을 사고, 뭐죠? 이런 건물들을 내가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투자가 안 들어갑니다. 적어도 네트워크를 하려면 한 가지예요. 생활비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생활비만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노 타임. 시간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일입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어느 시간에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잡으로도 쓰리잡으로도 가능하죠. 또한 언제든지 할 수가 있죠. 네.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자, 그리고 노 피플. 인맥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 개인의 능력이 아닌 팀워크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맥을 활용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인맥과 나의 인맥의 인맥, 그리고 나에게 이 정보를 준 인맥, 그분들과 함께 팀워크로서 커져 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인맥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노 스펙. 스펙이 필요가 없다. 학벌, 능력, 외모, 성별을 차별 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누구나, 성인이라면. 성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면 돼요.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내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내가 잘생기지 않았어도, 예쁘지 않더라도, 내가 여자든 남자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자, 노레벨. 수입에 한계가 없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요, 수입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얼마인지 딱 측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얼만큼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키워져 나가느냐에 따라서 수입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노 엔드. 끝이 없다. 정년이 없죠. 네트워크는 정년이 없어요. 몇 세가 됐든 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요,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2대에 걸쳐서도 수입을 계속적으로 벌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끝이 없는 일이죠. 요렇게. 자,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도 필요 없이, 돈도 없이, 내가 부업으로도, 그리고 인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끝없이 벌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상속이 되는 일이라면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거고, 이거를 부업으로든 전업으로든 내 상황에 맞게끔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전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정보고 이러한 사업이 확실하다라면 내가 전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네트워크의 이제 비전이죠. 네트워크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한다. 즉, 2007년부터 2016년도까지요, 매출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한국에서만. 이미 5조 시장입니다. 5조 시장. 6조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회원마저도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요, 지금 현재 거의 800만 이상 가입자가 나오고 있어요.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도 안 돼요.
그쵸? 네. 5천만, 약 5천만 정도인데 그 중에서 이미 1,000만 명 정도, 거의 뭐 5명 중에 1명은 이미 네트워크를 시도를 하고 있다. 네. 그럼 내가 전달하지 않아도요, 누군가 계속 전달해 나가고 있다는 거다. 이제는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네트워크는 계속 커져가고 있고 그 회사, 그 시스템은 알겠어요. 근데 왜 거기서 피해가 일어나고, 그쵸? 거기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이런 안 좋은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특히나 네트워크 초보분들, 처음으로 네트워크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죠. 그걸 겪지 않을 수 있는 이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140개 정도의 네트워크 회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나는 어떤 회사를 고를 것이냐. 자, 첫 번째, 회사를 고를 때 그 CEO의 마인드를 보셔야 돼요. 거기 CEO는 법을 잘 지키는지, 얼마나 올바르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어떠한 방향성과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인간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겠죠. 왜요? 그 사람에 따라서 회사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CEO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상품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회사고, 유통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과 경쟁해서 이기지 못하는 회사라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없겠죠. 그리고 그 회사의 제품을 이용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경쟁력을 또 보셔야 돼요. 얼마나 유행에 잘 맞춰가고 있는지, 기능은 어떠한지, 그죠? 친환경인지, 성분은 어떤 걸 쓰는지, 뭐 이런 자료들은 객관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겠죠. 세 번째로는 가격 경쟁력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가성비를 많이 따지고 무조건 비싸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죠. 저렴하면서 좋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가격 경쟁력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 신용도, 그 회사는 빚이 많은 회사냐, 이익이 많은 회사냐, 또는 자본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 회사는 법을 잘 지켜나가는 회사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회사냐, 그러한 신용도를 보셔야 돼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나 또는 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어느 정도는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방향성, 즉 그 회사의 비전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 회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커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야 앞으로의 나에 대한, 그 회사가 커짐으로써 나의 발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즉 비전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성장이 멈춰있는 회사냐,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 회사냐, 그죠? 멈춰있는 회사에서는 더 이상의 발전은 힘들겠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여야 가능성이 많다. 자, 그 다음 준법 정신이 있어야 된다.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행하는 회사여야 되고요, 회원 자체도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트워크는 보통 이 소개자, 즉 스폰서에 의해서 커지게 되는데, 그 스폰서나 이런 팀이 또 준법 정신을 잘 발휘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입 구조, 마지막이에요. 수입 구조를 따져보셔야 돼요. 이 보통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입 구조, 보상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보상 플랜에 함정은 없는지, 실질적으로 이 국내에서 35%를 수당으로 풀어주고 있는데 그걸 정확히 이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돈을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이 많지는 않은지, 그죠? 그리고 유지라고 해서요, 계속적으로 내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투자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냐를 따져보셔야 되겠죠. 요걸 다 따져보고 괜찮다면, 이게 다 맞으면 더 좋겠지만, 진짜 7-80%만 맞아도 웬만한 어느 정도의 성공은 다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한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CEO의 마인드는 계속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따져보시고 나서 이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 좋아요. 저 또한 여러 네트워크 회사들을 경험해봤고 알아봤고 그 중에서 가장 여기에 부합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지금 현재 지쿱이라는 회사를 사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의 강좌는 끝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보면 이 네트워크 회사를 고르는 기준에 있어서 부합한 이 지쿱이 그런 부합한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